안녕하세요 여러분, 맹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코니 머플러 뜨시기 전에 간단하게 참고하시면서 볼 수 있는 튜토리얼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다 내용이 들어가 있는 풀 튜토리얼 영상은 아니고 중간중간 파트마다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으니까 또한과 함께 이 영상도 조금씩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코니 머플러를 뜨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은요, 코니 머플러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메인 색상실, 저는 이걸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배색으로 사용할 실, 이렇게 여기 보이시는 4가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실 종류는 총 5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바늘은 4mm짜리 한 세트, 3mm짜리 한 세트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늘들과 같이 사용할 35cm짜리 조립식 케이블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조립식 바늘이 없으시다면 그냥 4mm 바늘 하나, 3mm 바늘 하나 준비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코니 머플러 뜨개 시작할 때 별실코를 주워서 뜨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별실코 주울 실 하나랑 5호 코바늘 저는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별실코 주울 때 쓰는 이 별도의 실은요, 너무 얇지 않고 적당한 두께의 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이 코니 머플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메인 색상 먼저 사용할 건데요. 메인 색상을 쓰기 전에 요만큼 한 30g 정도 미리 덜어놓고 뜨개를 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별실코를 줍고 나서 뜨려고 하면 굉장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뜨개를 시작하기 전에 이 메인 실에 조금을 이렇게 덜어가지고 이렇게 2개로 뜨개 시작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별실코 사슬 먼저 만들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빨간 색깔 여분의 실과 이 5호 코바늘로 시작할 거고요. 사슬을 총 70개를 먼저 잡아주시면 됩니다. 우선 사슬코 뜨실 때는요, 왼쪽 새끼손가락에 한 바퀴 둘러주시고요. 쭉 올라와서 검지손가락 넘어서 이렇게 잡고 코바늘을 할 거고, 여기에 있는 이 실 가지고 사슬 만들 겁니다. 뒤에서 얘를 이렇게 잡아서 한 바퀴 둘러서 여기 이 구멍으로 실을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새끼손가락 한 바퀴, 검지손가락 한 바퀴 해서 실을 중지랑 엄지로 잡아주시고요. 이 중간에 있는 이 실 뒤에서 바늘이 와서 한 바퀴 빙 둘러서 이렇게 잡고, 얘로 인해서 이 구멍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여기로 이렇게 바늘 통과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사슬뜨기부터 좀 막히신다면 유튜브에 사슬뜨기 관련 동영상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상세한 영상들을 참고하셔서 뜨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70개 만들어 볼게요. 사슬에 있는 이 구멍이 너무 빡빡하지 않게 그냥 널널하게 한다 생각하시면서 70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0개 만들고 와볼게요. 자, 이렇게 70개 정도 사슬을 다 만들었습니다. 70개 딱 맞게 할 필요 없고요. 부족한 것보다 70개보다 훨씬 더 많이 뜨는 게 좋습니다. 사슬을 다 뜨셨다면 이렇게 널널하게 실 잘라주시고 이렇게 쏙 빼서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드셨다면 이제 이 실은 퇴장입니다. 죽을 때까지 안 봐요. 저희가 만들었던 이 사슬에다가 코를 하나씩 주워가면서 뜨개를 시작할 건데요. 코를 줍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4mm 바늘과 35cm짜리 케이블을 조립해서 이 바늘로 뜨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별실코에서 실을 주우실 때는요, 여기 이쪽 면이 사슬 면이고 여기 뒤에 뒤집어 보면 이렇게 볼록한 면들이 있어요. 이쪽이 코산이라고 하는 건데 이 코산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코를 주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쪽에 여기 너무 가까이 하면 좀 쫄이니까 여기 이쯤, 여기 코산 있죠. 다시 보시면 이쪽이 사슬 쪽, 뒤집어 보면 이렇게 코산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하나씩 코를 주워 볼 건데, 아까 이렇게 덜어놨던 이 실 말고
원래 몸통에서 오는 이 실을 사용할게요. 총 70코 주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그 다음 코사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 또 코를 주워줄게요. 그 다음 코는 여기 코산이니까 이렇게 주워주시고요. 그 다음 코는 여기 코산. 계속 코산에서부터 코를 주워주시면 되고 총 70개 주워주시면 됩니다. 계속 쭉쭉쭉 주워서 70코 만들어서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도 지금 보시는 영상 멈추고 70코 주운 다음에 다시 영상 재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70코 다 주워왔고요. 이 상태로 이렇게 바늘을 뒤집어서 이렇게 뜨개질을 시작할 거고 이 별실은 그대로 두고요. 금방 끝나거든요. 20분 있다가 얘는 처리해 줄 거고 우선은 이렇게 한 상태로 뜨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별실코를 줍는다고 썼던 이 실 있죠? 이 녀석을 왼손으로 컨티넨탈 잡듯이 잡아주시고요. 아까 미리 덜어두었던 이 볼실을 연결해서 오른쪽 손으로 잡아줄 건데요. 어떻게 잡아주냐면 컨티넨탈한 왼쪽 손 뒤에서 앞으로 품 안으로 실을 통과해서 꼬리실을 넉넉하게 남겨주시고요.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볼실에 있는 이 꼬리실, 컨티넨탈 뒤에서 앞으로 구멍을 통과해서 꼬리실을 넉넉하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꼬리실 넣었던 이 실, 원래 볼실에서 나오는 이 실, 이 녀석을 오른손으로 플리킹 혹은 아메리칸으로 편하게 잡고 뜨게 할 겁니다. 첫 코 겉뜨기, 왼쪽 실, 왼쪽 컨티넨탈 실로 겉뜨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실 전부 다 바늘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두 번째 코 안뜨기 코죠. 오른쪽 손으로 안뜨기 해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 코 겉뜨기를 위해서 줄 다시 뒤로 도내주시고 세 번째 코 왼손으로 겉뜨기 합니다. 다시 안뜨기 해야 되니까 두 실 다 편물 앞으로 가지고 와서 네 번째 코 오른손으로 안뜨기 합니다. 다시 겉뜨기 해야 되니까 실들 다 바늘 뒤로 보내고요. 왼손으로 겉뜨기. 이렇게 계속 해주시면 되는데요. 대신에 양쪽을 계속 얘로 겉뜨기만 하고 얘로 안뜨기만 하고 하면 나중에 머플러를 완성했을 때 편물이 뻥 하고 열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리듬을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겉, 안, 겉, 안, 겉, 안, 겉, 안 이런 식으로 그냥 마음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계속 얘로만 겉뜨기 하고 얘로만 안뜨기 하는 정박자만 안 하면 되거든요. 지금 안뜨기 할 상황이니까 둘 다 실 안으로 가지고 와서 원래는 얘로 안뜨기 했지만 이번에는 얘로 안뜨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뜨시님이 알려주신 안뜨기 방법으로 안뜨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편한 방식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안뜨기 했다면 다시 이쪽 실 다 바늘 뒤로 넘겨주시고 겉뜨기 해야 되는데 원래 얘로만 겉뜨기 했지만 이번엔 얘로 겉뜨기 한번 이렇게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실 앞으로 이 녀석도 앞으로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계속 바꿔가면서 떠주시면 됩니다. 겉뜨기는 왼손 실 앞으로 가지고 오고요. 안뜨기는 오른손 또 실 뒤로 보내고요. 겉뜨기 오른손으로 한번 해볼까요? 마음대로 실 다시 앞으로 다 가지고 와서 안뜨기는 또 왼쪽 손으로 겉뜨기 다시 실 뒤로 보내고 겉뜨기 왼손으로 한번 해볼까요? 안뜨기 할 때 다시 실 가지고 와서 안뜨기 이런 식으로 계속 변칙적으로 뜨개질을 했거든요. 얘로만 계속 겉뜨기, 얘로만 계속 안뜨기를 하면 편물이 열려버리기 때문에 바꿔가면서 삐삐삐삐삐삐삐삐 마음대로 섞어가면서 뜨개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 끝에까지 우선 가볼게요.
영상 계속 틀어놓고 하겠습니다. 지금 겉뜨기 할 차례니까 실 다 앞으로 보내주시고 겉뜨기 왼손으로 한번 해보고요. 이 녀석 이렇게 안뜨기 다시 실 다 뒤로 보내고 겉뜨기 왼손 그다음에 실 다 앞으로 가지고 와서 안뜨기 오른손으로 그리고 실 다 밖으로 보내서 이번에는 얘로 겉뜨기 한번 해볼게요. 마음대로. 그리고 실 다 앞으로 가지고 오고요. 안뜨기 왼손으로 한번 그 다음에 실 다 뒤쪽으로 겉뜨기 또 왼손으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는 안뜨기로 떠지고요. 70코 주었기 때문에 마지막 코는 안뜨기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뜨기 할 때 썼던 실은 그대로 바늘 깨져 있고 안뜨기 할 때 안 썼던 실은 이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한 줄을 완성했습니다. 그 양손으로 떠가는 거를 뭐 딴딴딴딴딴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뜨는 그런 기법을 비정형 더블 니팅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코니 머플러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비정형 더블 니팅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내 마음대로 손 바꿔도 되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편하신 대로 왼손으로만 한 3코 하고 싶으면 하시고 오른손으로 한 2코 했다가 번갈아서 했다가 오른손 2번, 왼손 2번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섞어가면서 이렇게 뜨개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음대로 양손 하는 것은 이 하나의 색깔 가지고 더블 니팅을 할 때 허용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별 싣고 주었던 부분부터 아마 도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4개의 단을 하나의 색깔 가지고 더블 니팅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는 여기 처음부터 이렇게 와서 한 단 뜬 거고요. 이렇게 뒤집어서 그 다음 단 뜨개 다시 해볼게요. 자, 우선 잡아야 되는 실을 보시면 이렇게 2개입니다. 이 실은 이 안뜨기 마지막 거 한다고 썼던 실이고 이 실은 안뜨기 할 때 안 썼던 다른 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뜨개질을 할 때는 이 안 썼던 실을 썼던 실 위로 가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꼬아주신 다음에 뜨개질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얘가 썼던 실이고 얘가 안 썼던 실이죠? 썼던 실로 겉뜨기 할 거예요. 요거 썼던 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찔러서 겉뜨기 하시고요. 이 밑에 늘어나는 것은 처음에 코 잡았던 얘를 이렇게 당겨서 잡아주시면 되고 다시 실 앞으로 가지고 와서요. 안뜨기 뭐 왼손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다시 실 뒤로 보내서 겉뜨기 뭐 오른손으로 한번 주시고 다시 실 앞으로 가지고 와서 안뜨기 또 실 다시 뒤로 가져가서 겉뜨기 왼손으로 또 해볼게요. 가지고 와서 안뜨기 자, 이렇게 계속 쭉 하시면 되고요. 이 2번째 단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되는 것은 여기 이 첫 코 뜰 때 썼던 실을 밑으로 가게 안 썼던 실을 위로 가게 해서 실을 한번 꼬아준 다음에 썼던 실을 바로 첫 코로 잡으시면 되고 제가 왼쪽 컨티넨탈 안뜨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로 이렇게 긁어서 하는 안뜨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뒤집어서 그 다음 겉뜨기를 뜨려고 보면 코가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이 녀석처럼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겉뜨기를 발견했을 때 누워있으면 왜 이렇게 생겼지가 아니라 맹꼬님이 안뜨기를 특이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누워 보이는 거지 나는 그냥 내 겉뜨기대로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단이니까 끝까지 마저 한번 해볼게요. 코 이렇게 가지고 오시고 안뜨기 방금도 이렇게 긁어서 하는 방식 사용했고요. 실 밖으로 보내서 다시 가지고 오고 안뜨기 다시 보내서 이제는 또 반대 라인 뜰 때 이쪽 손으로 안뜨기를 하다 보니까 겉뜨기가 코가 잘 서 있거든요. 이것도 그냥 맹꼬님이 지금 왼손으로 안뜨기를 제대로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떴기 때문에 저렇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손 섞어가면서 규칙적이지 않고 중간중간 리듬을 섞어가면서 비정형 더블 리팅 끝까지 해줄게요. 자, 두 번째 단도 마찬가지로 안뜨기로 완료하면서 끝났고요. 아직은 뭔가 이게 맞나 하는 그런 느낌으로 떠진 거 맞습니다. 뭔가 폭이 되게 넓어 보이지만 이 별 싣고 제대로 정리하고 나면 이렇게 쪽쪽쪽 예쁘게 잘 움츠러들거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단 끝났으니까 뒤집어서 세 번째 단도 다시 진행해 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얘가 썼던 실, 안 썼던 실인데 안 썼던 실을 이렇게 위로 보내서 이렇게 잡고 뜰 거고요. 첫 코는 썼던 실로 뜨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단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할게요. 겉뜨기 썼던 실로 했고요. 실 앞으로 또 가지고 와서 마음대로 왼손 오른손 섞어가면서 너무 한쪽 손으로만 겉안 이렇게 하면 한 코 고무뜨기가 되기 때문에 양손 다 한 두세 코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마음 가시는 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단도 아까 하시던 그대로 해서 세 번째 단 끝에서 볼게요. 자, 그리고 아마 이렇게 지금 세 번째 단 뜨시다가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양손으로 막 뜨개질 하는 거 속도도 안 나고 너무 어렵고 힘들다. 이걸 어떻게 이광수 크기만큼 머플러로 뜰 수 있는 거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 가지 색깔로 처음 시작하는 부분, 그리고 배색하는 부분만 양손으로 이렇게 더블 니팅을 하고 나중에 배색 다 끝나고 나서 이 한 가지 색깔로 전체 머플러 길이 한 140cm 정도 뜰 거거든요. 그렇게 뜰 때는 양손이 아니라 한 손에다가 실을 두 개를 걸어가지고 배색 니팅 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만 잠깐 힘든 거고요. 배색 끝나고 나서는 쉽고 재밌게 한 손으로 비정형 더블 니팅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만 잠깐 참고 진행해주세요. 자, 이렇게 세 번째 단까지 더블 니팅 마쳤습니다. 뒤집어서 4단 시작하실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 차트 도안 같이 보고 계시다면 네 번째 단까지 단색 구간 뜨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단이 이 같은 색깔 두 개를 양손에 잡고 하는 마지막 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실 이렇게 두 개 보시면 안뜨기 했을 때 떴던 실이 있고 안 썼던 실이 있는데 안 썼던 실을 썼던 실 위로 올려서 이렇게 썼던 실 위에 안 썼던 실이 올라가게 이렇게 잡고 첫 코 얘로 썼던 실로 뜨는 거 잊지 마시고요. 4단 다 끝나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4단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두 개의 실 중에 하나는 잘라버리고 다른 배색 색깔의 실을 사용할 건데요. 어떻게 자르냐면 마지막 코에 썼던 이 안뜨기 실이랑 마지막 코에 안 썼던 실이 있거든요. 안 썼던 실을 이 정도 그냥 넉넉 잡아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코 안뜨기 한다고 썼던 실만 이렇게 남아있게 되고요. 이제 요 녀석이랑 그 다음 배색하는 실이랑 같이 뜨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5번째 단 시작할 텐데요. 5번째 단부터는 한 가지 색상으로 배색을 하는 것이 아닌 2가지 색상으로 배색을 하게 됩니다. 요 실, 가장 마지막에 안뜨기 했었던 실이죠? 뒤집었으니까 겉뜨기라서 요 녀석 사용할 거고, 만약에 마지막에 안뜨기 떴었던 코가 이 처음 말아놓은 타래에서 뽑아져 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몇 단 뜨다가 이것도 잘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전체 큰 콘사에서 이 실 남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양쪽 배색을 하시다가 마지막 코 떴었던 실만 남기고 다른 것들은 그냥 잘라주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마지막에 썼었던 실이 이 본래 콘사에서 나온 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조그만한 볼실은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2가지 색상으로 배색을 할 텐데요. 우선 이 색 하나랑 가장 먼저 나타나는 색상이 CC1 색상입니다. 저는 베이지색 버전 뜨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CC1 색상은 노란색이고요. 다른 버전 뜨시는 분들이나 혹여나 원하시는 다른 조합으로 뜨개를 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배색 색상 CC1 색상 가지고 와주시면 됩니다. 우선 5번째 단 막 시작할 건데 홀수단을 저는 겉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뜨거든요. 그래서 딱 제가 보이는 이쪽에다가 이 마커를 하나 걸어서 이 마커가 보이는 부분은 겉면이다. 마커가 안 보이는 부분은 안면이다. 라는 걸 은연중에 생각하면서 뜨려고 합니다. 방금 여기를 걸었고 5번째 단이니까 얘가 겉면이죠. 겉면 5번째 단 차트를 보시면 저희가 계속 진행해오던 메인 색상 실로 10코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 녀석 가지고 10개의 코를 뜨고 여기 CC1 색깔로 그 다음 코 뜨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컨티넨탈 뜨듯이 이렇게 반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뜨기 전에 CC1 색상에서 여기 꼬리실 하나 가지고 와서 아까 마찬가지로 볼실 연결하듯이 이 품속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만큼 쭉 꺼낸 다음에 이 뒤에 온 이 실 있죠? 이 녀석 가지고 뜨개를 할게요. 아까 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플리킹 바늘 잡듯이 잡아주시고 겉뜨기 이 메인 색상으로 10코였죠? 그래서 차트에 있는 것처럼 겉뜨기 한 번, 그리고 여기 CC1 색상이 여기 중간에 자꾸 말려 올라오거든요. 요거는 뒤에서 그냥 잘 팽팽하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2번째 코 메인 색상이니까 둘 다 안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안뜨기. 만약에 늘어지는 실이 있으면 아까 저희가 잘라버렸던 그 녀석이거든요. 그냥 적당하게 잘 당겨주시면 되고요. 다시 겉뜨기 메인 색상으로 해야 되니까 실 뒤로 보내고 겉뜨기 한번 하고요. 4번째 코 마찬가지로 메인 색상이거든요. 다 가지고 와서 메인 색상 떠주시고, 그리고 5번째 코도 메인 색상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떠주고, 6번째 코도 메인 색상이니까 떠주시고, 7번째 코도 마찬가지, 8번째 코, 9번째, 10번째까지 하면 됩니다. 이렇게 뜨는 동안 CC1 색상은 절대 나타나지 않고 중간에 보면 이렇게 계속 숨겨져 있거든요. 이렇게 가볍게 얘를 이렇게 가볍게 조금만 당겨주시면 이 펼쳐져 있던 펜물이 조금 혹 오그라들면서 노란색 실이 좀 안 보이게 잘 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같은 색깔로 계속 연이어서 10코 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한 코 고무뜨기랑 다를 바가 없는 뜨기예요. 이 중간에 이 CC1 색깔을 숨겨놓은 것 뿐이고요. 이대로 계속 진행해볼게요. 10코 메인 색상으로 떴으니까 11번째 코는 CC1 색상이죠? 그래서 이걸로 11번째 코 떠볼게요. 실 밖으로 보내고 겉뜨기 안으로 가지고 와서 12번째 코도 CC1 색상이에요. 원 색상. 그리고 다시 실 바깥으로 보내고
13번째 코부터 다시 이 메인 색상이거든요. 13번째 코부터 1, 2, 3, 4, 5, 6, 7, 8, 9, 10 10코만큼 또 이 메인 색상으로 떠줄게요. 하나, 실 앞으로 가지고 와서 둘, 실 뒤로 보내고 셋, 앞으로 가지고 와서 넷, 뒤로 보내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이 노란색 실들이 중간중간 빼꼼빼꼼 보이니까 가볍게 잡아당겨주면 약간 움츠러들면서 노란색 안 보이게 됩니다. 10코 떴죠? 1, 2, 3, 4, 5, 6, 7, 8, 9, 10 10코로 메인 색상 떴으니까 다시 CC1 색상으로 한 코 떠주시고요. 실 가지고 와서 메인 색상으로 4코입니다. 한뜨기, 겉뜨기, 한뜨기, 그리고 겉뜨기. 이런 식으로 도안을 이렇게 보고 그 위에 줄 이렇게 보고 그 위에 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뜨시면 되고요. 아까 한 가지 색깔로 2개의 실 만들어서 여기 뜰 때는 왼쪽 떴다가 오른쪽 떴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했었지만 이 배색 부분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뜨면 안 되고요. 차트를 제대로 보면서 색깔에 맞는 코를 맞춰서 떠주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이 차트가 메인 색상이 10코다. 그러면 요 실은 절대 쓰지 말고요. 요 실 가지고 10코를 써주시면 되고 그러고 노란색이 나타났다 하면 노란색 실 쓰고 이렇게 차트에서 말해주는 대로 뜨면 됩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이냐 하시겠지만요. 이 차트는 이 앞에서 보이는 면이랑 뒤에서 보이는 면을 모두 동시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할 수 있도록 그림을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차트만 봤을 때는 예쁜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점점점 차트에 맞게 틀리지 않고 계속 뜨시다 보면 앞면이랑 뒷면이랑 자연스럽게 다른 그림이 나오면서 머플러 배색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차트가 그냥 보기에는 한눈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한 줄 한 줄 태블릿 같은 걸로 잘 그려가면서 꼭꼭 맞게 잘 떠주시고요. 지금 제가 뜨고 있는 거 5번째 단이니까 이 단의 맨 끝에 부분 올 때까지 떠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까지 해주시면 5번째 단도 끝이고요. 늘어져 있는 노란 코 가볍게 조금 당겨주고 뒤집어서 6번째 단 뜨겠습니다. 차트상으로 여기 뒤쪽에 겉에면 5번째 단 뜰 때는 그냥 색깔 칸이 겉뜨기, 색깔 칸에 점 붙어 있는 게 안뜨기였는데요. 저희 지금 이렇게 마커 안 달려 있으니까 여기가 안쪽면이죠. 안쪽면은 차트를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점 찍혀 있는 게 겉뜨기, 점 안 찍혀 있는 게 안뜨기.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6번째 단 뜰 건데요. 6번째 단 뜨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썼던 이 실 있죠. 이거 위로, 저는 메인 색상인데 메인 색상 위로 배색 색상이 오게 잡아서 자, 이렇게 잡고 뜨게 할 거고요. 이 메인 색상이 이 위에 걸려 있습니다. 6번째 단 첫 번째 코가 여기 메인 색상 겉뜨기거든요. 점 찍혀 있는 메인 색상 맞아요. 겉뜨기 해주시고요. 이 노란색 실 여기 안 끌려가게 잘 잡아주시고 그리고 안뜨기 가지고 와서 배색 색상 2개입니다. 배색 1번 뒤로 가지고 오고요. 지금 실 좀 이렇게 늘어지는 거 당겨주시고 아이고 다시 배색 색상 1번 더 해야겠죠? 배색 이렇게 1번 더 그리고 다시 메인 색상으로 5개입니다. 다시 가지고 와서 메인 1번 메인 2번 메인 3번 메인 4개 메인 5개 그 다음에 배색 색상 3개죠? 배색 1번
실 앞으로 가지고 와서 배색 2개, 다시 실 뒤로 보내서 배색 3개, 그리고 메인 하나, 배색 2. 이런 식으로 하면 은은하게 앞이랑 뒤랑 무늬가 점점 계속 달라질 거예요. 이 차트들 틀리지 않고 꼭 잘 확인하면서 뜨실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6단까지 다 뜨고 이제 7단을 떠야 되는 순간이 왔거든요. 7단이면 도안을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읽어야 되는데 아마 도안을 제대로 보셨다면 가장 마지막에 떴던 실을 그 다음 첫 코로 쓸 수가 없다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6단의 가장 마지막 코가 배색이고요. 7단의 가장 첫 번째 코가 메인 실 써야 되는데 좀 애매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큰 법칙 같은 건 없고 여기 지금 이 두 실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얘네 두 개가 너무 따로 놀지만 않게끔 그냥 한번 가볍게 꼬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몇 번 돌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조금 꼬인 거 보이시죠? 아까는 조금 놀고 있었는데 두 개 이렇게 꼬였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양손에 배색을 잡느냐 메인을 잡느냐 그거는 절대 중요한 게 아니고 손에 잡히는 대로 좀 꼬아줬으니까 첫 번째 코를 이렇게 메인 색상으로 떠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다시 실 앞으로 가지고 와서 배색 3개, 하나, 배색 2, 배색 3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하시면 되고 요 옆에 있는 거 실들 있죠. 가장 처음 시작할 때 이 실들을 두 개를 그냥 가볍게 꼬아서 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못 꼬아도 사실 상관은 없고요. 여기 이쪽이 어차피 더블 리팅이라 안쪽으로 조금 숨거든요. 그래서 여기 끝에면에 너무 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이게 맞나? 아닌가 해도 적당히 가볍게 꼬아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더블 리팅이면 성공적이거든요. 그래서 마저 떠주시면 됩니다. 메인 색상으로 하나, 실 가지고 와서 배색 색상으로 하나 넘기고 둘, 이런 식으로 쭉쭉 진행하시다가 어느 순간 10단째쯤 되시면 이 메인 색상 실이 아닌 다른 색깔의 배색 실이 등장하는 순간이 생기는데요. 그 순간이 될 때까지 이 두 개의 실로 몇 단 뜨시다가 이 실, 메인 색상 지금 이번 단에서는 안 쓰는 것 같다 하는 순간이 오면 바로 영상 켜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잠시 영상을 일시 정지해 주시고 마저 뜨신 다음에 이 실 없어져야 될 상황에 다시 만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가지 색상 중에서 드디어 이 메인 색깔을 잘라내고 다른 새로운 색깔이 들어와야 되는 타이밍까지 떴는데요. 도안을 확인해 보시면 10단부터 다른 색깔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10단을 이제 떠야 되는 순간이 왔기 때문에 여기 메인 색상 실은 잘라줄 거고요. 이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고 이제 이 메인 색상 실은 잘 묶어서 딴 데에 멀리 보내고요. 이 메인 색상 실은 이렇게 지금 잘려버린 상태고 이 색상 대신에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색깔이 CC2 색상입니다. 메인 색상 처음 등장하는 게 CC1, 그 다음 등장하는 게 CC2 색상이고요. 저는 지금 베이지 색상 뜨고 있기 때문에 저의 CC2번 색상은 화이트 색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색깔 실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10단을 떠야 되는 상황이고 자, 이 실은 아직 안 잘랐기 때문에 살아있고요. 이렇게 살아있는 코는 컨티넨탈로 잡아주시고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여기 이 배색 색상 두 번째 CC2번 색상 이 품 안에 얘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넉넉하게 남겨주시고 여기 뒤에 걸린 요거 가지고 뜨게 할 거고요. 10번 단도 계속 동일합니다. 차트 보시면서 차트에 있는 색깔들 맞춰서 뜨시면 되고요.
10단의 첫 번째 색깔이 이 CC1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찔러서 CC1 색상 이렇게 해주시고 실 다 앞으로 가지고 와서 두 번째 코는 CC2번 다시 뒤로 보내주시고요. 세 번째부터 7개 CC1 색상 자, 7개 떠줬죠?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 보이는 화이트 색상은 약간 이렇게 가볍게 당겨주면 편물이 오그라들면서 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처음 연결했던 이 실은 적당히 잘 당겨서 이렇게 해놓고 마저 계속 뜨시면 되고요. 이런 꼬리 실들이 이제 점점 배색을 계속 하면 할수록 계속 늘어나거든요. 얘네들 다 나중에 묶어서 정리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10단 마저 떠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CC1 색상 7개 했으니까 CC2번 색상 3개가 되겠죠. 하나, 둘, 실 앞으로 가지고 와서 3번. 그리고 CC1 색상 1번. 실 가지고 와서 CC2번 색상 1번.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차트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 이후에도 이제 이 두 색깔 중에서 또 다른 하나가 퇴장하고 다른 색이 또 온다든지 계속 퇴장하고 등장하는 걸 반복하거든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알려드렸듯이 컨티넨탈 품 안에 이 추가실 넣어가지고 걸고 그 단 끝나고 뒤집어서 뜰 때도 이 실이 잘 꼬일 수 있도록 위치를 약간 바꿔주는 그 포인트들만 잘 생각하셔서 배색단 끝에까지 다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색 색상 다 끝나고 나서 가지고 와볼게요. 지금 보시는 영상 일시정지 해주시고 배색 다 했다 하시면 다시 영상 시작하셔서 저랑 마저 그 이후에 떠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지금 10단, 11단 이렇게 2단 뜨고 12단을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순간이 왔는데요. 11단에서 12단으로 넘어가는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CC3번 색상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배색실 변경하는 여기요. 첫 부분 헷갈리실까 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배색 색상 CC1 색상 퇴장해야 되고요. 여기에 여유롭게 실을 잡아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저는 이제 이 노란 색깔은 잘 말아놨다가 나중에 보자 하고 멀리 보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아직 연결이 되어 있는 실이 CC2번 색상이 되겠고요. CC3번 색상 등장해야 되는데 저의 경우에 CC3번 색상이 갈색이거든요. 그래서 이 갈색을 연결해서 떠보겠습니다. 12번 단 제일 첫 번째 코가 바로 첫 등장하는 CC3번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에 어떻게 연결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원래 연결되어 있던 CC2번 색상 이렇게 컨티넨탈로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CC3번 색상 품 안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여유롭게 꼬리 남겨주시고 당겨서 이렇게 뜨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12번 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CC 3번, 1번, 3번, 1번, 3번 이 순서거든요. CC 3번부터 먼저 겉뜨기 찔러서 CC 3번 겉뜨기 한번 해주시고 앞으로 가지고 와서 CC 2번 색상 안뜨기 다시 실 앞으로 보내서 CC 3번 그리고 다시 가지고 와서 CC 2번 되돌려서 CC 3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지금 여기에 실 막 와리가리 털고 난리 났죠? 이거 어떻게 하냐면 요 실을 지금 아까 잘랐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코가 웽 늘어나 버린 거예요. 얘도 그냥 가볍게 당겨주시고요. 이것도 가볍게 당겨주시고요. 이 순간에 얘네 두 개의 색깔 바톤 터치 했잖아요. 나중에 얘네 묶어서 정리할 거거든요. 그대로 너무 댕강댕강 놀지 않도록 적당히 당겨서 이렇게 두시고 마저 이렇게 11단 뜨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른 색상 등장할 때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이 컨티넨탈 품 안에다가 실 넣어서 꼬리실 이렇게 계속 빼놓고 이 뒤쪽에 오는 실 가지고 플리킹 잡아서 뜨기질 한다는 거 이 기법만 계속 익히시고 이후에
배색 작업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장 처음에 이 별도의 실로 사슬을 만들어서 코를 주워서 이 머플러를 시작했었는데요. 요 별실코 솔직히 좀 뜨게 하면서 보기 싫잖아요. 얘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여기 이 단색 구간 끝나고 여기 CC1 색상 막 등장하면 탈에 하나 댕강 놀게 되잖아요. 뭐 요 녀석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 본래 콘사를 잘하셨던 분들은 본래 콘사 하나가 노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색상 한 개로 전체 더블 리팅 하게 되는 그 몸통 부분이 있죠, 머플러. 그 몸통 부분 오기 전에 그냥 배색하다가 아 좀 지겹다 할 때 여기 이 별실코를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정리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이 별실코는 나중에 정리해도 상관없어서 제가 사실 이 케이블 하나는 설명을 안 드렸긴 한데 그냥 아무 케이블 하나 더 가지고 오셔서 여기 준비물 중에 하나였던 3mm 바늘로 조립을 한 다음 이 3mm 바늘을 이용해서 별실코를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3mm 바늘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별실코 정리하는 방법은 우선 여기 이 사슬들을 보면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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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이렇게 V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 V 위에 있는 여기 이게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던 사슬이거든요. 이 녀석부터 드르르 이렇게 풀어서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앞쪽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러면 V 위에 여기 V 위에 여기 이 녀석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기 이 밑에 여기 있죠. 이 코산 잡아당기면 이렇게 사슬이 풀리거든요. 이렇게 사슬 풀고 이대로 드르륵 잡아당기면 이제부터 그 저희가 만들었던 코들이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걸려있는 실은 그냥 좀 이렇게 빼주시고 이렇게 하나 드륵 당기면 여기 지금 코들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애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얘네를 이렇게 추적해 가면서 하나씩 주워 나가시면 됩니다. 드륵 당기시고 참고로 이 메모리 실이 헤어감이 좀 있기 때문에 지들끼리 좀 엉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 이렇게 풀어가면서 주우시면 됩니다. 끝까지 주우시면 저희가 70코를 코산에서 주웠으니까 별실코를 풀어서 나오는 이 코들은 69코가 되거든요. 69코 마저 주워볼게요. 조심스럽게 풀어서 여기 나오는 이 코들 또 조심스럽게 풀어서 이렇게 가지런하게 지금 코가 주워지죠? 다시 그리고 이렇게 뭐 이 코들 빨리 안 줍는다고 해서 뭐 원래 저희 뜨개질 하는 것처럼 드르르 이렇게 풀려나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막 겁먹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오면 코 하나는 여기 실에 걸려 있거든요. 얘는 그냥 아이고 왜 이러니. 일단 뒤에 있는 애들도 먼저 줍고 하고 얘는 이렇게 그냥 쏙 뽑아버리고 그냥 따로 요 코는 줍지 않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총 69코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주었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서부터 도안에서 말씀드리는 대로 코를 줄여가면서 3mm 바늘로 한 코 고무뜨기 진행하시면 되고요. 총 10단 뜨시고 돗바늘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두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그냥 아까 제가 잘라놓았던 이 실 가지고 한 코 고무뜨기 하시면 되고요.
도안에 제대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도안 보시다가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따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벨실곱 마무리하는 부분 도안을 참고해주세요. 자, 실 정리하는 파트 알려드리겠습니다. 실 정리는 저희가 평소에 의류를 뜰 때는 의류 다 뜨고 나서 빨래하기 전에 실 정리하잖아요. 근데 이 코디 머플러의 경우 이만큼 배색이 끝난 이후에는 사실 실 정리할 일들이 거의 없이 그냥 계속 한 가지 색깔로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 배색 구간 다 뜨고 나면 조금 기분 전환 느낌으로다가 여기 옆에 진해같이 대롱대롱 걸려있는 실들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또 이 머플러를 뜨는 맛이 나더라고요. 실 정리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양쪽에 걸려있는 실들을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요 실 한번 정리해볼게요. 다른 실들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실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실이 그냥 되게 눈에 잘 띄는 것 같지만 사실 뒤집어 보면 중간으로 숨겨도 되겠는데 하는 그런 감이 드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두 개의 실들이 늘어짐이 없도록 좀 가볍게 둘 다 당겨줍니다. 그러고 두 가지의 실을 이렇게 왼쪽 실이 올라오게 해서 이렇게 한번 묶어주시고요. 또 반대 방법으로도 이렇게 두 번 가볍게 묶어줍니다. 잡아당겨주시고 이렇게 묶은 표시 보이시죠? 이거 어차피 안으로 들어가서 티 안 나거든요. 두 개의 실을 잘 정렬을 해서 길이 맞춰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길이 맞춰주고요. 돗바늘에 얘네를 이렇게 꿰어줍니다. 돗바늘을 이렇게 깨는 게 아니라 여기 최대한 끝부분에 달랑달랑 걸릴랑 말랑 이렇게 해주시고 어떻게 실을 숨기냐? 요 매듭들 근처에 찾아보면 구멍이 있거든요. 저는 여기로 한번 숨겨볼게요. 이 구멍 사이로 바늘을 돌돌돌돌 넣는 거예요. 근데 이 바늘을 넣는데 뒤에까지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면 안 되고요. 뒤쪽에 이렇게 손을 잘 대서 뒤에도 바늘이 안 튀어나오고 앞에도 안 튀어나오게 더블 리팅 사이로 바늘을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보내줍니다. 대충 이 정도? 더 해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꿰고 나서 뒤져보면은 여기도 바늘 안 보이거든요. 얘를 쏙 잡아당겨줍니다. 그러면 방금 보셨죠? 여기 매듭이 빨려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면 편물이 슉 이렇게 못난 모양이 되니까 가볍게 톡톡 잡아당겨주시면 이렇게 실이 정리됩니다. 중간에 매듭도 안으로 빨려 들어갔고 여기만 그냥 가볍게 톡 잘라서 약간 펴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실이 정리가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것도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여기 두 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실 다 느슨하지 않도록 가볍게 톡톡 잡아 당겨주시고 이렇게 있죠. 이렇게 첫 번째는 왼쪽 실이 이렇게 되도록 이 모양 되도록 해서 쭉 잡아 당기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매듭은 이렇게 되도록 해서 쭉 잡아 당겨줍니다. 그러면 여기 매듭 보이죠? 여기 두 개의 실을 이렇게 길이 맞춰서 잘라주시고 돗바늘에 꿰어주시고요. 최대한 요만큼만 해서 보시면 그냥 근처에 구멍 옆구리를 이렇게 싹 해가지고 뒤에 손 잘 대면서 바늘이 막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무조건 더블 리팅 사이로 바늘을 요리조리 잘 넣어가지고 이렇게 저 지금 되게 잘 넣었거든요. 뒤집어 보면 바늘이 안 튀어나오고 여기 사이로 숨습니다. 이렇게 해서 슉 잡아당기면 보세요. 이 매듭이 안으로 숨었죠? 근데 편물 못생겼으니까 가볍게 이렇게 톡톡 잡아당기면 매듭도 안으로 숨고
여기 꼬리실은 가볍게 잘라서 슉슉 당기면 여기거든요. 사라져서 없어집니다. 그럼 벌써 여기 2개에 있던 진의 자리를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다못해서 짝지가 없이 하나씩 떠돌아다니는 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처음 코를 잡았던 뭐 이런 부분이라던가 그런 애들은 굳이 짝지를 찾아서 2개를 이렇게 묶어주지 않고 그냥 더블리팅 사이로 넣어가지고 잘라버리면은 이거 뭐 안 튀어나오고 괜찮거든요. 그래서 반대쪽 요 녀석들도 다 정리하고 그 이후에 이 단색 구간 더블리팅 쭉 하시면 뜨시는 동안 큰 스트레스나 신경 쓸 거 없이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만 계속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까다로운 거 거의 없거든요. 쭉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따라서 총 52단까지 무늬 작업을 다 진행을 했고요. 이제부터는 단색 한 가지 색깔로 계속 더블리팅을 진행할 예정인데 일단 안 쓰는 이 마지막 색상 잘라주시고 이제부터 이 한 가지 색상 실 가지고 진행할 건데요. 방금 이 마지막 배색 실 잘라냈으니까 이 편물에 걸려있는 실은 오로지 이 메인 색상 하나뿐입니다. 참고로 처음에 이렇게 타레를 만들어 놨는데 이 중간중간 배색하면서 얘를 빼먹어서 써도 결국은 이만큼 남아있거든요. 이 녀석을 그대로 계속 쓸 거고요. 지금 저한테 연결되어 있는 이 실이 쭉쭉 따라가 보니까 이 실이 지금 저한테 걸려있고요. 안 걸려있는 실은 블랙콘사 실이 안 걸려있거든요. 블랙콘사 실을 여기다가 연결을 해서 떠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컨티넨탈 하듯이 실 잡아주시고요. 이 품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실 넉넉하게 빼주시고 뒤쪽에 연결된 이 실, 이 블랙콘사 방금 연결한 거거든요. 이렇게 2실 가지고 뜨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단색 구간 처음 진행하는 첫 단은 맨 밑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그냥 똑같이 양손으로 배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뜨기 한번 앞으로 넘겨서 오른손으로 안뜨기, 겉뜨기는 왼손, 안뜨기 또 왼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겉뜨기 오른손으로 한번 해봐주고 이렇게 계속 양쪽 손 특별한 규칙 없이 번갈아 가면서 한 단 진행해줍니다. 2단의 끝에까지 하나의 색상으로 양손 배색 다 해주었고요. 이렇게 2개의 실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부터 저희 양손 배색하느라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한다고 머리도 너무 아프고 지쳤으니까 이제부터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이 한 가지 색깔로 한 140cm 정도 될 때까지 쭉 계속 늘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양손 배색이 아닌 한 손 배색으로 한 가지 색상 뜨개를 할 수 있는지 한 손 배색 더블리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2실을 동시에 꼬이지 않게 그냥 적절하게 정리를 해서 컨티넨탈 하듯이 실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썼던 코에 걸린 실이 요거잖아요. 이거. 요 실을 이렇게 컨티넨탈에서 빼요, 그냥.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꼽아줍니다. 손가락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 걸려있는 실을 일반 컨티넨탈 하듯이 잡아주시고 가장 마지막에 썼던 실 이거 이 녀석이잖아요. 지금 걸린 거. 요거 이게 제일 마지막에 쓰는 실이죠. 얘를 이렇게 이 사이로 손가락을 넣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뺐으니까 이렇게 되게 그러면 모양이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요 사이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뜨개질을 할 거고요.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한 줄이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여기 앞에 있는 거 있죠. 요 앞에. 얘가 겉뜨기용 실이고 얘가 안뜨기용 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겉뜨기 나오면 요 실 쓰고요. 안뜨기 써야 되면 요 실 쓰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양손 배색할 때도 좀 리듬을 계속 바꿔가면서 했잖아요. 뭐 겉, 안, 겉, 안, 겉,
이렇게 계속 섞어가면서 했듯이 한 손 배색할 때도 마찬가지로 섞어가면서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섞어야겠다 하면 원래는 요게 겉뜨기, 요게 안뜨기였다면 지금 섞어야겠다 할 때는 얘가 겉뜨기, 얘가 안뜨기 한번 변칙적인 리듬을 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가장 처음에 두 코 할 때는 변칙적인 리듬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코 겉뜨기죠? 원래라면 요 녀석으로 겉뜨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첫 코, 두 코는 변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여기 요 녀석 뒤에 이거 안 달려오게 잡아주시고 뒷실로 겉뜨기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헐렁해지는 실이 자연스럽게 있거든요. 저희 지금 요 실 가지고 겉뜨기를 했기 때문에 이 실이 좀 팽고팽고 이렇게 놀아요. 그래서 요 녀석 가지고 두 번째 코 안뜨기 해주면 됩니다. 안뜨기 할 때 이렇게 가지고 오죠. 안뜨기 저는 뜨신님 방법 사용하거든요. 원하시는 방법 사용하셔도 되는데 아마 한 손 배색 하시다 보면 무조건 뜨신님 방법이 덜 필요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지금 이거 변칙이니까 이 앞줄 가지고 안뜨기 해야 되죠? 이렇게 뒤로 긁어서 안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코 두 개 변칙으로 떴으니까 이제부터는 정석적인 방법으로 앞에 걸로 겉뜨기, 뒤에 걸로 안뜨기 해볼게요. 겉뜨기 하고 이 사이에 바늘 넣어서 이렇게 뜨는 게 정석 겉뜨기죠. 그다음에 안뜨기는 이 사이에 바늘 넣어서 뒷실로 이렇게 한 번 더 정석 방법 할게요. 겉뜨기 사이에 바늘 넣어서 주시고요. 안뜨기는 사이에 바늘 넣어서 뒷실 한 번 더 정석 방법 해볼게요. 겉뜨기 이 사이에 바늘 넣어서 이렇게 겉뜨기 해주시고요. 안뜨기는 중간에 바늘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겉뜨기는 요걸로 계속 가져가면 되고요. 안뜨기는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겉뜨기 하면서 여기 중간에 바늘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안뜨기는 중간에 바늘 넣어서 이렇게 안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지금 이거 두 개가 변칙이었고 정석 방법으로 왔고요. 이쯤 정석 방법 한 4번 정도 했으니까 변칙을 이렇게 중간중간 써먹어줘야 됩니다. 변칙할 때는 뒷실로 겉뜨기, 앞에 실로 안뜨기, 변칙 방법. 다시 변칙 방법 해볼게요. 원래는 겉뜨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지. 저기 뒷실 가지고 겉뜨기 한번 변칙 방법 해주시고 안뜨기도 변칙해야겠죠? 안뜨기 원래는 여기 이 손가락처럼 이 바늘 사이에 이렇게 바늘 넣어야 됐는데 앞실 가지고 이렇게 안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변칙 한번 했으니까 정석 방법 다시 몇 번 더 해볼게요. 앞으로 겉뜨기, 뒷실 가지고 안뜨기, 앞실 가지고 겉뜨기, 뒷실 가지고 안뜨기, 앞실로 겉뜨기, 뒷실 가지고 안뜨기, 한 번 더 겉뜨기, 뒷실 가지고 안뜨기.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정석 방법으로 뜨게 했던 게 거의 대부분인데 중간중간 변칙을 이렇게 섞어줬어요. 그쵸? 전체적인 머플러를 다 이렇게 뜨셔야 됩니다. 정석을 거의 대부분으로 하되 중간중간 심심할 때마다 변칙 리듬을 섞어주는 거죠. 정석 방법 한 번 더 해볼까요? 정석, 바늘 넣어서 정석. 그러면 정석 좀 많이 했다. 변칙 한번 해줄까? 변칙은 원래는 이렇게 겉뜨기 해야 되는데 아니죠. 저 뒤에 실로 겉뜨기 한번. 요 안뜨기도 변칙으로 해야겠죠? 변칙 이렇게 세트니까. 안뜨기도 원래는 손이랑 이렇게 평행하게 해서 이렇게 안뜨기 해야 되는데 아니죠. 앞에 실 가지고 안뜨기 해줍니다. 그럼 변칙 한번 했으니까 이제 좀 고생했다. 다시 정석 방법 이렇게 또 한 4-5번 해볼게요. 정석 중간에 바늘 넣어서 겉뜨고 안뜨기 하고 중간에 바늘 넣고 중간에 바늘 넣고 정석 방법 이렇게 정석 방법 지금 몇 번 했거든요. 그럼 또 변칙할 때가 됐다 하면은 변칙도 원래는 정석 방법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실 말고 저 뒤에 실 가지고 변칙
뒤에 것도 변칙해야겠죠? 안뜨기 이렇게 안뜨기 하는 게 아니라 요 손가락 앞에 있는 이 실 안뜨기 해주시고 방금 변칙했으니까 다시 또 정석 방법 여기 중간에 바늘 넣어서 겉뜨기 중간에 바늘 넣어서 안뜨기 바늘 넣어서 겉뜨기 안뜨기 그러면 양손으로 배색하는 것보다 한 손으로 배색하는 게 훨씬 속도도 더 빠르고 덜 피로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마 한 손 배색 처음 하시면 이게 맞나 이러면서 이쪽 손이 굉장히 괴롭거든요. 하지만 한 5cm 정도 5cm 길이 이렇게 될 때까지만 조금만 해보시면 진짜 금방금방 익숙해지시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 다 정석 방법을 거의 베이스로 하되 중간중간 변칙 방법들을 하나하나씩 섞어주면 되고요. 변칙 방법 할 때는 하나만 변칙 방법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변칙 이렇게 변 겉뜨기, 칙 안뜨기 하면서 여기 두 개씩 조금 변칙을 섞어주면 이렇게 편물이 이렇게 벌려지지가 않습니다. 원래 더블리팅 하면 여기 벙 이렇게 열리잖아요. 변칙 방법을 중간에 섞어줬기 때문에 아무리 벌려도 벌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납작한 편물이 완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한 140cm 정도 뜨라고 했었잖아요. 여기 지금 단색 구간 시작한 부분부터 쭉 해서 한 130, 140cm 정도 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한 손 배색 해주시면 되고요. 한 손 배색 부분 끝났다, 나 130cm 떴다 할 때는 다시 도안 따라서 요 무늬 그대로 그냥 뒤집어가지고 다시 양손 배색하면 되거든요. 130cm 정도 뜬 부분을 올 때까지 다 뜨시고 영상 마저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정석 방법이랑 변칙 방법 설명드렸었는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 보시면서 같이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몇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정석 한 4번 정도 하려고 하거든요. 정석 겉뜨기 먼저 해야겠죠? 여기 컨티넨탈하는 이 실 사이에 바늘 딱 넣어서 겉뜨기 하시면 되고요. 안뜨기는 마찬가지로 이 손이랑 실이랑 평행하게 두고 이렇게 한 번 더 변칙해볼게요. 겉뜨기 여기 실 사이에 바늘 넣어서 겉 안뜨기는 이렇게 안 다시 겉 안뜨기도 이 사이로 넣어서 안 겉뜨기 이 사이로 넣어서 겉 안뜨기도 이 사이로 넣어서 안. 자, 정석 방법 몇 번 했으니까 변칙 방법 한번 섞어줘야겠죠? 겉뜨기 원래 정석 방법이라면 이렇게 겉뜨기 했어야 되는데 저기 뒤쪽에 이유실 가지고 변칙 한 번 더 변칙해야겠죠? 변칙 이거니까 안뜨기도 원래 실이랑 손가락이랑 평행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고 여기 뒤쪽에서 앞실 가지고 떠주시면 됩니다. 다시 정석 방법 4-5번 할게요. 정, 석, 정, 석. 정석 몇 번 했네. 변칙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원래라면 여기로 이렇게 겉뜨기 해야 되는데 저기 뒤쪽에 이거 할 때 왼손을 이렇게 눕히면 저기 보이거든요. 요실, 뒷실 가지고 와주시고 원래 정석 방법으로 안뜨기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왼손을 눕혀 그래서 이 앞실로 안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정석 한 몇 번 더 할게요. 정, 석, 정, 석, 정, 석. 변칙 방법 한번 할 때가 온 것 같죠? 마찬가지로 겉뜨기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고 왼손을 눕혀 저기 뒤쪽에 저실 변칙이니까 칙 한 번 더 해야겠죠? 원래라면 여기에 넣는 건데 그게 아니고 왼손을 눕혀서 여기 앞에 실이죠. 앞에 실 변칙 그러면은 끝까지 정석 정석 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뒤집으면 또 마찬가지로 늘 하듯이 이 2개의 실이 걸려 있습니다. 다시 손에 실 거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2개의 실이 안 꼬이게 잘 정리해 주시고 컨티넨탈 이렇게 하듯이 그냥 잡아서 여기 앞에 제일 마지막에 썼던 요 실 있죠? 요 실을 이렇게 손에서 빼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부터 할게요. 첫 코 2개는 변칙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코 겉뜨기.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고 이렇게 왼손을 눕혀서 저기 뒤쪽에 있는 실. 이게 첫 코 변칙이 좀 까다롭거든요. 그것도 계속 하다 보시면 요령이 생길 겁니다. 이거 칙 해야겠죠? 안뜨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왼손을 눕혀서 요 앞에 실 하시면 됩니다. 변칙 했어요. 이제 정석을 한번 해볼게요. 정석은 쉬워요. 정석은 금방금방 속도가 나거든요. 이 컨티넨탈만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금방금방 하실 수 있어요. 정석으로 지금 꽤나 많이 왔죠? 변칙 한번 해줄 차례가 온 것 같아요. 원래라면 여기 넣어야 됐었는데 왼손을 눕혀서 여기 뒤에 칙은 원래 여기에 안뜨기 했어야 되는데 왼손을 눕혀서 이렇게 변칙. 그럼 똑같이 뒤에도 정석 변칙 정석 변칙 정석 변칙. 이런 식으로 정석들 사이에 변칙을 한 번, 2번, 3번, 4번 뭐 대충 섞어가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뭐 정석 변칙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 정석 아니면 변칙 이렇게만 안 하시면 돼요. 섞어가면서 진행하시면 이 팻물이 자연스럽게 납작하게 붙거든요. 이렇게 계속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색 구간 130cm 정도 떴다 싶을 때 다시 영상 틀어서 같이 진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몸통 쪽 이 단색 더블리팅 구간 뜨다가 아마 이런 부분에 봉착하실 건데요. 한 탈에 조그맣게 주먹으로 말아놓았던 실을 이렇게 다 썼을 때는 어떻게 실을 교환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좀 뜨시다가 되게 이걸로 한 줄 뜰 수 있으려나 하는 그냥 그런 애매한 타이밍이 오는데요. 그때 마찬가지로 저희 아까 배색 구간 했던 것처럼 그냥 실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애매한 실은 바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직 칼에 연결되어 있는, 아마도 콘사일 겁니다만 콘사에 연결되어 있는 실이 있을 거예요. 이 실은 한 단 정도 더 쓸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풀어서 이 정도면 한 단 뜰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그러면 총 2가닥이 되겠죠? 얘는 지금 다 1개거든요. 이거 하나, 짧은 거 하나 이렇게 2개 있는 상태로 잠깐 씌워놓고 여기 콘사를 이용해서 조그마한 볼실을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이제부터는 볼실이 너무 작으면 이 짓을 자주 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 볼실을 좀 크게 만들어주세요. 말 때는 보통 이런 울 와인더 같은 게 있으면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게 없으시다면 그냥 손으로 돌돌돌돌 말아서 처음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조그마한 볼실 하나 만들면 되겠습니다. 저는 울 와인더 이용해서 말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큰 탈에 한 통 만들어줬고요. 콘사는 조금 작아졌지만 아무튼 이렇게 꽁지실 2개 나오는 상태로 만들어줬습니다. 이제부터 아까 잠깐 치워두었던 머플러 가지고 와서 다시 시작해볼 텐데요. 우선 이렇게 짧게 잘라두었던 실은 안 쓸 거니까 그냥 이렇게 가만 냅두시고요. 좀 길게 잘라놨던 실, 이 아이는 컨티넨탈 하듯이 왼손으로 잡아주시고 여기 저희가 만들어 놓은 애들 중에서 누가 더 좋을까요? 그냥 따끈따끈하게 만들었으니까 이 볼실에서 나온
꼬리실을 쓰겠습니다. 저는 쓰기 좋게 여기 이 돌돌이 이름 뭔지 모르지만 여기다가 놔뒀고요. 마찬가지로 새실 연결한다 생각하시고 이 컨티넨탈 품 안으로 넣어서 꼬리실 넉넉하게 길게 이렇게 하고 뒤에 여기 요실 지금 볼실에서 온 거 맞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뜨개질을 할 겁니다. 아니 실을 바꾸는 부분에서는 또 지겹도록 양손 뜨개를 해야 되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앞에 몇 코만 잠깐 이렇게 하고 다시 한 손으로 가면 되니까 잠깐만 참고하실게요. 겉뜨기 원래 저희가 남겨놨던 긴 꼬리실이 있었던 왼손으로 떠주시고요. 실 앞으로 가지고 와서 오른손으로 주시고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 4코 정도 하고 나면 이제 여기 새로 연결한 이 볼실도 결국 이 머플러와 한 몸이 돼버리니까 요 두 실 그대로 이렇게 한 손 더블 니팅 하듯이 잡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마저 끝까지 이쪽 단을 떠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다 떠줬습니다. 여기 처음에 새로운 실 연결해서 끝에까지 오는 것까지 했고요. 하나의 실은 제가 손으로 이렇게 당기고 있는데 이 볼실이랑 연결된 실이 하나 있고요. 반대쪽 이 실은 거의 수명을 다한 끝실입니다.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널찍하게 실 잘라주시고요. 뜨개 하는 것처럼 반대로 펌을 잡아주고 저희 아까 길게 남겨두었던 이 실 컨티넨탈로 잡아주시고요. 저희 아까 안 쓴 이 꼬리실 있죠, 이거. 얘를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리로 오너라. 그래서 여기 이 새 꼬리실 주르륵 풀어서 마찬가지로 품 안에 이렇게 넣어주고요. 품 안에 넣고 나온 반대쪽 실 가지고 뜨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몇 코만 양손 뜨기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참아주세요. 겉뜨기 왼손에 있는 실로 뜨개 한번 해주시고요. 이렇게 늘어지는 실은 그냥 잘 당겨서 일단 안뜨기 왼손 아니 오른손 뜨기 안뜨기 4코 정도 진행하면 마찬가지로 여기 콘사에서 나온 실도 이 머플러랑 한 몸이 됩니다. 이것도 끝까지 계속 떠주시면 되고요. 여기 끝에 있는 실 2개는 꼬리실 정리하듯이 묶어가지고 더블 니팅 사이에 숨겨주시면 2개의 같은 실 연결하는 방법 아마 어렵지 않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 단색 구간을 다 뜨고 가지고 왔는데요. 단색 구간은 총 언제까지 따야 되냐면 저희가 여기부터 단색 구간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단색 구간 해서 여기서부터 잰 길이가 134cm 정도 될 때까지 이렇게 쭉 단색 구간을 진행해서 여기 끝부분에 와서는 다시 배색 부분 진행을 하면 됩니다. 배색 부분 차트를 볼 때는요. 제일 처음에 작업을 했었던 이 배색 부분 중에 앞면, 뒷면 잘 뒤집어 보시면 한쪽은 이렇게 뭔가 뿅뿅이 거리는 무늬들이 있는 편이 있고 한쪽은 이렇게 마른 무 모양의 무늬가 그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에 면 삼아서 겉에 면 그냥 보고 쭉쭉쭉쭉 지금 뒤집어지지 않게 잘 잡아서 여기서부터 뜨개질을 시작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걸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여기부터 겉에 면을 뜨게 되면 무늬가 서로 상반돼서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렇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꼭 아까 그 마른 모 무늬가 보이는 그 면 그대로 여기서부터 차트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2개의 실 중에서 얘를 자르셔도 되고요. 얘를 자르셔도 되고 원하시는 실 하나만 남기고 입장해야 되는
이 배색 색깔 실 이 품에 이렇게 넣는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품으로 이렇게 넣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배색 작업을 해서 두 번째 차트 끝에 올 때까지 진행을 한 후에 마지막에 그 고무단 처음 했었던 이 부분처럼 끝부분도 똑같이 고무단 여기 진행을 할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요거 이 무늬 여기 이 마른 무늬가 오는 부분이 보이는 상태에서 뒤집어지지 않게 잡아서 배색 작업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